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설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설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오늘의 추천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설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수요일 주식 설전은 한길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전 주제입니다. 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JP모건의 인수 소식이 전해졌으나 은행권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지역은행 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이런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에 3대 지수 또 오늘 우리 시장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장관이 오는 8일부터 1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작년 우리 정부 방문 후에 반년 만에 답방인데요. 이에 맞춰 국토부는 9일에 서울에서 한국과 사우디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 모빌리티, 도로 분야 업무 협약 2건을 체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요. 다시금 네옴시티 관련주들 주목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설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한 JP모건 인수, 네 번째 미국은행 파산 때문에 맞습니다. 좀 금융 불안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미국 금융권에 대한 좀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네. 금융 시스템 불안만 이 용어만 놓고 보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아픈 기억이 있죠. 네.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던 이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네. 최근 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우려 가능성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 불안감을 좀 앞세우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고 지금 유럽 또 미국 증시도 지금 약간 조정을 좀 주면서 좀 관망 심리가 깔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시그니처 은행 이 관련해서 이제 파산 또 뱅크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사실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이제 미국 지방 은행들의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 악화 그리고 결국은 파산 직전에 은행들이 이제 매각되는 이런 수순을 밟아왔는데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르는 어떤 이자 부담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신용도 문제 그리고 이제 대출 회수율의 문제 이런 게 이제 밝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부동산 상업용 그 건물들, 빌딩들에 대한 대출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문제가 좀 터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단 급한 불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JP모건이 인수를 하면서 이제 급한 불은 껐다라고 하지만 최근 이제 미국 증시에서 금융주들의 지금 하락, 폭락 사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추가적인 부실 가능성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못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그 상업용 모기지 증권이라고 하죠. 소위 얘기해서 건물을 담보로 하는 이제 증권을 발행한 이 네. 연체율의 증가인데 최근에 한 2.61%까지 증가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뭐 비교 사례로 본다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거의 이게 10%대가 높았던 10% 정도가 올라갔던 이제 그런 사례와 비교가 되면 아직은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부실 우려들이 확산이 되면서 연체율이 증가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은행의 어떤 그 대출에 대한 회수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대출이 규제가 되고 대출 금액이 축소가 되면 결국은 다시 또 상업용 부동산을 또 강제 매각을 당하는 이런 흐름들 또 이러다 보면 또 은행들이 또 부실 우려들이 확대가 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들이 거듭되고 있는 요 가능성들에 대해서 지금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도 경기가 좀 완만하게 팬데믹 이후에 회복이 되고 있지만 이런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부동산 시장보다는 개인들의 어떤 가계 부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일부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제 신용 불량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SG증권 통행 반대 매매 또 일명 이제 주가 조작 가능성이 나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의 심리를 좀 얼어붙게 하고 증시에 어떤 유입되는 자금들이 막혀버리는 그런 흐름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쪽도 연결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제 거시경제나 어떤 금융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뭐 추가로 더 악화가 될지 아니면 우려감에 의해서 이게 좀 완화가 될지 이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새벽이죠. 국내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좀 알려질 텐데 이번에 이제 FMC 회의 5월 회의 한 25bp 정도 좀 인상이 예정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금리 인상의 마무리냐 아니면 추가 인상을 남겨놓을 거냐 이런 이제 코멘트를 어떻게 날릴지 여부가 또 시장의 심리를 얼마큼 회복시킬지 여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의 불안은 결국은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을 또 올리는 이런 부분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 장기적으로는 수출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르는 어떤 물가 상승 압박이 다시금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금년 상반기 시장 금융 시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결국 하반기 우리 국내 증시 방향도 어떻게 될지 여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금융권 시스템에 대한 불안 요소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장 내일 발표될 FMC 금리 인상 여부,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향후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파산에 따른 JP 모건 인수 부분과 유동성 위험 부분, 또 모기지 증권 연체율 추이와 함께 악순환 우려 말해주셨습니다. 이 거시정책 금리 부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발표 예정인 5월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까지 살펴야겠습니다. 또 투자 심리 회복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네요.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교통물류부 장관 사우디 측에서 오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아직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네. 뭐 네옴시티 관련된 얘기가 처음 나온 거는 아니었죠. 이게 원래 처음 발표된 게 2017년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진척 사항이 없다가 소위 얘기해서 사우디의 어떤 권력 구조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모든 권력들을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쥐어주면서 본격화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최근 이제 가시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어떤 국내 수혜 가능성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필두로 해서 이 원톱 수주단을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원과 수주 활동들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크게 가시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큼 더 확대가 될지 여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 이제 한국 사우디 모빌리티 로드쇼를 일단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우디의 교통 물류 장관이죠. 일단 네. 내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일정 그리고 추가적인 일부 MOU를 체결을 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네옴시티가 상당히 뭐 규모도 거의 700조 원 이상이고요. 상당히 가시적인 부분들 국내에서도 영향을 좀 미칠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비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좀 준비된 자료 보면은 이제 왼쪽이 이제 알 자세로 교통 물류 장관의 사진 모습이고요. 실질적인 이제 네옴시티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게 빈 살만 왕세자인데 최근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미국하고 외교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관계에 놓였던 이유가 네. 유가 때문에 석유 감산을 단행을 함으로써 유가를 좀 올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고요. 이 배경에 네옴시티 개발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라는 이런 외신들의 소식들이 나온 것처럼 상당히 좀 강력한 추진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이 얼마큼 이 네옴시티 건설의 수혜를 얻을 것이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중동 건설붐을 나오면서 국내 건설 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받았던 부분은 사실인데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에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건설 수주가 아닌 투자를 받고 이 건설 시공을 함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방식을 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 따라서 국내 건설사들의 어떤 자금적인 측면 때문에 투자를 좀 꺼려했던 그런 이제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향후 사우디 같은 경우 자금적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면 이런 투자를 통한 리스크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국내 업체들의 좀 활발한 진출 가능성이 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네옴시티 위치를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이집트 쪽에 가까이 있는 홍해 부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새로운 거를 건설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어떤 주요 그 건설 섹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더 라인 쪽에 이미 그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1차 사업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 대규모 프로젝트가 수주가 발주되어 있진 않지만 조 단위로서는 일단 국내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어떤 모빌리티나 일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 참여 가능성은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투자를 병행하는 이런 이제 시공, 수주 계약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이 조금 해결된다면 국내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이제 하나 또 우리가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완공 기간이 2030년까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네. 이제 2023년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와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지금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이제 관련된 뉴스를 보니까 일부 업체들이 물론 부분적이긴 하지만 일부 이제 수주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기업들이나 건설 기계 쪽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참여 가능성 요거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확실한 어떤 수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지 여부 이거를 좀 우리가 확인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도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약이 뭐 단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MOU를 맺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수주 계약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사우디의 교통물류장관의 국내 내한 이후에 MOU를 체결하고 이게 추가적인 실질적인 계약이 얼마큼 체결될지 여부 요거를 좀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참여 기업들 최근에 이제 국내 작년 11월경이죠. 국내에서도 이제
원팀 코리아 수주 지원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일부 참여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뭐 현대건설이나 뭐 삼성 건설, 그다음 물산, 현대건설, 그다음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일부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업체명이 이제 한미글로벌이나 또 히림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일부 이제 재생에너지나 일부 도시 건설의 국내 IT 기업들의 어떤 참여 가능성도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쪽 그 건설 기반과 관련된 어떤 도시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이제 국내 업체들의 어떤 추가적인 참여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살펴보자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우디 장관 방한과 함께 다음 주 9일 한국과 사우디 모빌리티 로드쇼 개최 예정입니다. 투자가 실현된다면 국내 업체들 수익 창출되는 부분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옴시대 핵심 3가지 프로젝트 더라인 640 그리고 트로제나 구성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주 참여단 기업까지도 소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도와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도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좀 시장에 호재보다는 네. 악재가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수 우량주들의 저 움직이는 장세는 아니고요. 일단 순환매가 돌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순환매 돌 수 있는 이런 테마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좀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FOMC 회의 이후 향후 순환매가 기대되는 테마와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4월 27일에 매수했던 엔터 관련주 SM인데요. 어제 강세를 보였고 오늘 부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최근 엔터주 흐름이 좋습니다. 어떤 전략 주실까요? 예, 뭐 엔터주들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코로나 시대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일단 이제 그 소속 아티스트들의 어떤 공연이나 또 해외 투어들이 네. 본격화 좀 되고 있고 앨범도 좀 새롭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엔터주도 흐름들이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뭐 하이브도 있고 이제 SM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SM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SM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떤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결국 이제 카카오 쪽으로 최대 주주 지분이 좀 넘어가 있는 상황.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소속 그 아티스트 에스파가 이제 앨범 판매가 본격화 좀 되고 있고요. 또 NCT 드림들이 지금 또 월드 투어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과 어떤 전망들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시됐던 SM 목표가 한 12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 가격대를 아직 살짝 오늘 올라오다가 좀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뭐 추가적인 부분들은 뭐 여전히 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 때문에 좀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조정을 주고 시장이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주 섹터의 하반기에 어떤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는 이런 엔터주들, 특히 SM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번에 이제 9만 5천 원까지 밀렸다가 이제 10만 원대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목표 12만 원 이상대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단기적으로는 뭐 이미 오늘 11만 2,500원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뭐 추가적인 부분이 있지만 일단 제시된 거는 12만 원이지만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이미 한 2, 3개월 이내에 충분히 한 13, 4만 원까지도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단기적으로 어떤 제시된 목표가를 올라온다 하더라도 또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염두해 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 보유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 엔터주 SM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음반 공연 시장 활기 찾으면서 전반의 흐름이 존재 좋은데요. 하반기 매출 전망도 긍정적이고 경영권 분쟁 이슈 이후에 주가 오른 만큼 주가 돌아왔기 때문에 목표가 12만 원 선까지 보유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4월 27일 매수했던 방산주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장중 5% 상승, 또 2%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요. 현대로템은 또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예, 뭐 일단 방산주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전동차 열차를 만드는 회사기도 하지만 K2 전차를 만드는 회사기도 합니다.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국내 방산 업체들이 뭐 폴란드 수주나 이 동유럽 쪽에 추가 수주 가능성들이 있는데 뭐 가장 큰 재료는 역시 이제 루마니아 쪽이죠. 이미 뭐 폴란드 쪽은 1차 계약이 완료가 됐고 2차 계약이 지금 최근에 좀 난항을 겪었었지만 연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구체적인 실적화된다면 현대로템의 어떤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가시적인 결과가 좀 나와야겠지만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 쪽에서 뭐 한국산 전차나 자주포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한 뭐 의회 승인 신청 소식들이 이미 들린 상황이 나온 것처럼 뭐 루마니아 쪽도 이런 그 K2 전차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현대로템뿐만 아니고 루마니아 쪽까지 수주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 쪽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관계 돈독화를 위한 정치적인 행보가 이루어진다면 나토 쪽의 어떤 동유럽 쪽의 어떤 한국산 무기 구매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뭐 지난번에 시장이 좀 조정을 줬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중순부터 한번 힘을 좀 강하게 냈던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금 부각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살짝 눌림을 주고 조정을 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뭐 주가가 뭐 계속적으로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상승을 했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텐데 뭐 지금은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완만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시했던 39,000원까지의 어떤 보유하는 전략은 아직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혹시라도 다시금 요 가격대 뭐 33,000원에 32,000원대 이하로 밀리게 된다면 오히려 이거를 지금 관심을 두지 못하고 오히려 몰랐던 분들 혹은 방산주가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가격대까지 좀
좀 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가격들 다시금 요 37,000원 전고점대인 37,000원대를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 확인 체크하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루마니아 수주 구체화된다면 실적 향상과 함께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주가도 완만한 우상향 보이고 있습니다. 39,000원 선까지 보유 전략 그대로 유지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0일에 매수했던 한국카본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화재 발생 때문에 주가 조정받고 이후에도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지 라인은 11,000원 제시해드렸고 이 지지 라인은 지켜냈습니다.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예, 뭐 제가 이제 그 주식 설전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정말로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네. 손절가를 좀 이탈한 첫 종목이 됐는데 어쨌든 뭐 화재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재 같은 경우 매출액 비중 한 10% 정도 차지하는 손실 규모가 좀 나온 걸로 보이고 있고요. 밀양 네. 이 공장이 또 옆에다가 새롭게 증축을 통해서 이거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부분은 조금 회복되기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00원대를 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돌발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뭐 단기적인 손실은 발생할 수 있지만 뭐 화재 보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손실 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부분. 따라서 이제 악재와 좀 주가가 단기가 많이 빠졌다는 이런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상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국내 조선사들의 어떤 선박 수주 그래서 이제 한국카본이 LNG선의 어떤 본행제나 이런 매출 수주 실적들은 상당히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어떤 수급적인 악순환만 좀 해결이 된다면 지난번 하락하기 전 가격대까지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도 좀 조정을 좀 주고 있고요. 단지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조선주들도 상당히 하락을 보면서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 급한 자금이나 물량이 아니라면 일단은 손실이라 하더라도 좀 지켜보자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예기치 못한 화재 소식에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매출 영향은 미비하다 말해주셨고요. 주가 회복까지는 비교적 긴 관점으로 보자고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한 주 만에 수익률 9%에서 53% 달성한 종목이고요. 어제 28% 급등, 또 오늘도 장중에 5% 상승을 보였습니다. 55,000원 기술선 제시해드렸는데 가뿐하게 예. 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원래 기다렸던 재료가 좀 늦게 나왔던 부분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주가 좀 흐름들이 좀 본격화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이슈, 재료 그리고 향후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뭐 여러 가지 뭐 신약 개발이나 백신 개발도 있지만 과거에 그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가 이게 이제 임상 실험에서 부작용 문제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아닌 우리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죠. 탈모 치료 화장품 코르메르나를 이제 그 출시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 부각들이 지금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원래는 이제 4월 달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사이트 구축이나 판매 활동 개시는 4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거는 이제 5월 달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좀 알려지면서 주가가 좀 가뿐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바이오니아 주가 흐름들이 사실은 이 재료나 이 이슈가 처음 나왔던 건 아니었고요. 이미 2월 달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2, 3개월의 어떤 조정 시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일단
7, 8만 원대 일단 올라선 상황입니다. 일단 방송에서 제시했던 거는 이제 5만 5천 원이었고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가격은 한 7, 8만 원대 1차적으로. 네. 근데 일단 7만 4천 원대, 7만 5천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자, 1차적인 염두했던 가격들은 일단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염두했던 가격대로 올라왔고 매수가 대비해서 50% 이상의 어떤 수익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물량들은 이익을 좀 부분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면서 좀 가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봉상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그 바이오니아가 2021년도에 한창 크게 이슈 부각이 될 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가 대박을 치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었는데 그때 가격 고점 라인이 이제 9만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되고 본격화되고 있는 바이오니아의 코르메르나가의 어떤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자면 개인적인 욕심 같아서는 과거 고점이었던 9만 원대도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으로 좀 이익 실현하면서 구체적으로 일단 가격적으로 뭐 얘기하자면 한 6만 5천 원대 익절가 잡으시고 요 가격대가 이탈되지만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전에 고점을 기록했던 가격대를 터치하든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부분적인 이익 실현을 하면서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보자 이런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탈가가 6만 9천 원 맞을까요? 아까 예, 말씀해 주신. 일단 이점가가 6만 5천 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목표 수익률 완전 달성을 했습니다. 일정 분량 수익 실현 의견 주셨고요. 치료제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6만 5천 원 선 이탈되지 않는다며 9만 원까지도 길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13일에 매수했던 한미글로벌, 아까 썰전에서 다룬 주제 종목인데요. 금화수 3거래의 상승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4% 장중 상승, 또 3% 가까이 오르며 거래 끝이 냈습니다. 그럼 방한 소식 때문에 오른 걸까요?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단순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올랐다가 좀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좀 몇 건을 좀 수주를 하고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수주 모멘텀, 기대감들 이런 거에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쉽게 뭐 밀릴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사우디의 국토물류 장관이 국내 내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추가적인 네옴시티 관련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존에 이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중에 하나죠. 네옴더 라인을 이미 그 PM 관련된 영역을 이미 수주를 했고요. 과거에 아랍에미레이트의 LNG 플랜트의 PM 쪽을 수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해양도시죠. 섬 속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런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 시공이 아니고 PM 쪽, 프로젝트 감리 쪽이다 보니까 일반 국내 건설사보다는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그 5월 달 즈음에 물론 이제 방한 일정도 있지만 추가적인 또 MOU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요거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지난 그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수주 소식들이 나오면서 작년 8월 달에 한미 글로벌의 주가가 이제 15,000원대에서 45,000원까지 사실 약간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쨌든 거의 뭐 200% 이상 상승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얼추 지간 4, 5개월 정도의 조정이 보여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어떤 차익 실현 물량을 충분히 좀 소화를 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게 이제 4만 원대를 좀 올라서고 있는 상황들. 그럼 기술적으로 본다면 뭐 4만 원대가 문제가 아니고 요 4만 5천 원대 그리고 이제 4만 7, 8천 원대를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 요게 이제 가장 기술적인 핵심 요인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요 4만 2, 3천 원대를 올라설 수 있는지 요거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시했던 목표가 3만 7천 원대는 이미 좀 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단기적으로 뭐 이익을 좀 챙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제서야 조금씩 숨고리하고 다시 움직이는 구간에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어떤 정리나 이익 실현보다는 다시금 이제 4만 2천 원, 4만 3천 원대로 올라설 수 있는지 여부 요거를 좀 보면서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보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 과거 네옴 더 라인 수주 이력과 함께 이 PM 감리 부분으로 추가 수주 가능성 높게 봐주셨습니다. 현재 차익 실현 물량 소화 후에 4만 2천 원, 3천 원대 올라서는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으로 보유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12월에 매수했던 보로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초고가 수익률 85% 달성한 종목, 오늘도 5% 넘게 오름에 마감했습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추가적인 여력이 좀 더 남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수출 계약도 중요한데요. 이제 마일리지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임상 단계별로 대금을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로노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한 2, 3년 동안에 거의 하나로 치면은 대략 한 2조 원대 어떤 기술 수출 계약을 맺고요. 이게 단계별로 금액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그동안 이제 R&D 투자로 많은 적자를 봤던 부분들이 뭐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액도 소위 얘기해서 로얄티 수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수익률이 순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들 이런 재료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던 거는 기술 수출을 했던 부분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비도세포 폐암 치료제를 네. 미국 업체에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릭 파슈티컬스라는 이 바이오 회사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전망들이 밝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따라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보로노이도 같이 부각이 된다라고 좀 볼 때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여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물론 주가가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최근 이제 2, 3월 달에 조금 조용했었죠. 2, 3월 달에 조금 숨고르기 하고 저점을 다진 이후에 움직임이 좀 활발하게 나왔는데 최근 이제 4월 20일 날 기업 설명회도 개최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기술 수출 가능성들이 금년도에 한두 건 정도 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된다라면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5만 9천 원 선, 뭐 6만 원대를 좀 거의 근접을 했는데 네. 6만 원대 중후반까지도 조금 더 추가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 중에 말 그대로 기술 수출 알짜배기 회사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보자면 6만 원 중반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다만 이제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그리고 보유 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한 3, 4개월 동안에 거의 한 100%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신규 매수 또 추격 매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래도 물량을 좀 축소하거나 뭐 비중을 줄이면서 남은 물량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로노의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습니다. 잔량으로 6만 원대 중후반까지 제시해드렸고요. 바이오 종목 중 원천 기술 수출 보유한 기업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3월 30일에 매수했던 서현이화 자동차 부품 종목입니다. 상승 추세 지난 AS 전망 주시면서 17,000원까지 제시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이번 주 주가는 좀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현이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지금 악재와 호재가 지금 다 나오면서 네. 어떤 실적 전망은 좋은데 주가가 좀 탄력을 못 받고
좀 횡보하는 흐름에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 현대 기아차의 어떤 실적 개선 또 생산량 증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서현이와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현대차 기아의 매출 점유율이 거의 한 90%를 넘어선다는 점. 따라서 현대차 기아의 어떤 판매 증가, 생산량 증가,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의 어떤 공장 증설들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 상당히 좋지만 최근에 이제 악재가 하나 나왔죠. 미국의 이제 IRA 쪽에 국산 어떤 현대 기아차 전기차 쪽에 보조금 지급 제외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악재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한 4, 5일째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실적이나 그런 부분 상당히 좋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수익권에서 부분적으로 혹은 이익 실현을 한 다음에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 밑에서 다시 잡는 그런 전략도 하나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상승 추세는 계속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기대보다는 좀 강하지 못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직관적으로 이동평균선 얘기를 할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완만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 탄력이 강하지는 못하다 이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호재와 악재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횡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자금이 아니라면 좀 여유를 가지고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횡보 흐름이 이어진다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 그렇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익을 좀 챙기시고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혹시 이제 20일 이평선을 좀 이탈하고 내려온다라면 밑에서 다시금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현이와 보유는 하되 횡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대응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 악재 모두 반영돼 있기에 횡보 예상해 주시면서 단기로는 이익 실현 제시해 드렸고요. 20일선 이탈 시 추가 매수 전략까지 덧붙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 12일에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호주 수주 무기한 연기로 인해 주가 조정세 보이고 있고요. 치어간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 마감됐는데요.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네, 원래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국의 로키드 마틴의 어떤 또 탄생 가능성 말씀을 드렸었고요. 최근 이제 하나그룹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 마무리하면서 어떤 방산 기업으로서 소위 얘기해서 미사일이나 또 일부 자주포, 그다음에 잠수함까지 두루 확보된 이제 그런 종합 방산 기업으로 좀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게 보자면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레드백이라는 장갑차 또 수주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또 지연이 되면서 사실 뭐 지연이 된다는 거는 사업의 축소 내지 또 언제 또 다시 진행될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동유럽 쪽에 그 우리나라 K9 자주포 등 추가 수주들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적 전망들이나 또 혹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지금 약세장, 그래서 경기가 조금 불안정할 때 방산 기업들의 어떤 수주나 또 경기와 무관하게 실적 전망들이 좋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은 차트를 좀 통해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미 뭐 연초 지금 7만 원대에서 완만하게 지금 12만 원을 찍고요. 최근에 조금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을 준다고 해서 뭐 이게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건 아닌 상황이고요.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시가총액이나 전반적인 어떤 증시의 약세 흐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종목이 아닌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하반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계속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되 10만 원 선에서의 어떤 조정들은 조금 더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해외 수주들의 어떤 모멘텀은 여전히 있고 하반기 때의 동유럽 쪽 또 자주포 수출 계약들의 또 진행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요 재료가 또 가시화가 된다면 다시금 또 11만 5천 원, 12만 원대 정고점대에 또 올라설 수 있는 여력은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중기적으로 보유 관점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 보유 관점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그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확대했다는 그 언론 뉴스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물론 이제 반도체 쪽이 많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살펴보면 국내 이제 수출 증가율 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기기들 수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 부분들인데 오늘 준비된 종목도 그와 해당되는 관련된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 헬스케어 쪽 수술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동안에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과거 이제 2011년도에 우리나라 그 한국 야쿠르트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500억의 지분을 오늘 30%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섰던 그런 회사고요. 2017년도에 현대중공업의 의료 로봇 사업 부분을 양수하면서 이 로봇 쪽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 관절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5번째 상용화를 성공함에 따라서 최근 이제 인도 쪽에 상당히 어떤 수출 물량들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최근에 인도뿐만 아니고요. 일본 쪽에도 지금 좋은 소식들이 나왔는데 일본 교세라 쪽에도 이런 수술용 로봇들의 어떤 계약들이 공시가 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모멘텀들과 성장성을 좀 우리가 좀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들 보면은 기존의 어떤 그 사업 매출, 2020년도 매출액이 한 650억 정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존 야쿠르트 관련된 무역 부분이 있고요. 로봇 쪽 산업은 대략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쪽에 어떤 수주 물량들이 많이 증가됐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은 로봇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술용 로봇뿐만 아니고요. 보행 재활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건강보험에 어떤 지원을 받는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사회에 따르는 이런 로봇 수요들에 따르는 어떤 성장성도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글로벌 의료용 로봇 시장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다만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업체처럼 상위를 점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틈새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좀 살펴볼 텐데 네. 로봇 관련주들이 그 3월 달에 한번 크게 좀 이슈가 됐던 적이 좀 있었습니다. 일본 로봇 관련된 대기업들 투자와 관련 테마 종목들이 크게 부각이 받으면서 동 종목도 한번 크게 이슈가 됐던 그런 부분들.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조정과 함께 지금 한 2달 정도 완만한 지금 그 조정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잡는 그런 리스크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을 준 저가 부분에서 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크게 일단 시장이 좀 아직 변동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지난번에 상승을 시도했던 이 12,500원이나 13,000원 정도의 어떤 회복 가능성들을 좀 보고 싶고요. 어떤 손절 라인,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9,600원 정도 지난 이제 3월 달에 움직이기 전 가격대 부분으로 잡고 대응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주, 의료용 로봇 시장 활성화 수혜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일본 관련 모멘텀과 저가 매수 가능 종목으로 힌트 들어봤습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과 내일 FOMC 회의 이후 시장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드린다고 합니다. 10분 후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